안녕하세요. 대출기술의 안프로입니다. 특례보금자료는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아마 언론 보도자료는 공식적으로는 12일부터, 그러니까 1월 10일부터 발표될 것 같은데 내용이 먼저 확정된 게 들어와서 정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론 보도는 1월 12일부터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신청 접수를 1월 30일부터 받습니다. 이 특례보금자료를 기다렸던 분들 가운데 1월 달이나 2월에 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아마 실제로 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청해서 대출이 실행되는 데까지 최소 30일 이상은 아마 걸릴 것 같거든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은 내용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언론에 기존에 발표되어 있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금리가 좀 확정된 부분과 몇 가지 조금 살펴봐야 될 내용은 있습니다. 그 부분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기존 보도대로 운영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2023년 1월 30일부터니까 2024년 1월 30일까지, 내년 1월 말까지 하겠네요. 기존 보도대로 내용이 똑같습니다. 가격 9억 이하까지 가능하고 소득 제한이 없고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이다. LTV, DTV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한데 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인 거죠. 네, 금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추진 배경 넘어가고요. 주요 내용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다 나와 있던 내용이고요. 여기 하나 보면은 시세 적용 기준입니다. 국민은행 시세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KB시세. 그 다음 없으면 부동산 테크, 한국 부동산은 시세를 쓰는 거고, 없으면 공시가격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그것도 없으면 감정평가 하겠다. 이런 순서고요. 기존 보금자료론하고 달리 소득 제한 없다. 그대로고, 용도는 또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주택 구입할 때 가능하고, 상한 용도로도 가능하고, 상한 용도로 가능한데 여기서 추가 대출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다주택 당연히 안 되겠죠. 2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세대 기준으로요. 2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됩니다. 보존 용도, 그리고 보존 용도면 임차 보증금, 세입자 반환 자금. 1주택자들은 이제 9억 이하 주택을 갖고 있고 세입자 보증금 반환 대출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입은 1주택자나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1주택자는 처분 조건을 2년 이내에 달아야 되고요. 네, 최대 한도가 5억이고 최대 LTV는 최대 70%고 특별한 내용이었고 여기 보니까 생초 주택 구입자 80%까지 되네요. 이게 그러니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별도의 기준이 있었는데 이거 그냥 여기다가 이제 같이 개념을 섞어가지고 하나로 다 묶어 넣었네요. 그래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시는 분은 대출 한도가 80%까지 가능하다. 근데 여기 LTV 한도를 조금 차감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70%지만 65%까지 5% 차감해서 65%까지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규제 지역은 10% 차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DTI는 60% 안에서 대출이 지급되고요. DSR을 적용하지 않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구입하는 주택이 규제 지역 안에 있으면 이 DTI도 50% 적용하겠다. 이 얘기네요.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네요. DTI는 일괄 적용해서 모든 지역에 다 60% 적용할 줄 알았는데 규제 지역 안에서는 10% 차감한다. 그래도 웬만큼 사실 DTI만 보면 대출이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세분에서 LTV를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LTV가 70%, 빌라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65%. 규제 지역 아니면은 LTV가 10% 차감되죠. 그래서 아파트가 60%, 그 외 주택은 55%. 이렇게 되네요. DTI는 규제 지역이 50%, 비규제 지역은 기존대로 60%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생초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는 LTV 80%까지 가능하고 DTI 60% 지역 관계없이 일괄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만기는 최장 50년까지 가능한데 50년은 만 34세 이하나 또는 신혼부부라 하면은 혼인 7년 이내죠. 네.
이런 경우만 50년을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만기 40년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이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주택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요. 근데 우대형은 주택 가격이 6억 이하, 부부 소득이 1억 이하. 그 기준 정도 되면 금리가 한 4.65%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일반형, 주택 가격이 6억을 넘거나 부부 소득이 1억을 넘게 되면 이제 금리 10bp 올려서 4.75%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약정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 최장 일반형 기준으로는 4.75에서 50년 약정 같으면 5.05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할인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할인 금리가 들어가는데 최대 90bp, 그러니까 0.9%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 이제 아끼미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면 되는 거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 80bp, 0.8%는 이런 요건 안에 해당이 돼야 돼요. 이 요건이 뭔지 한번 봐볼게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요거 네 가지죠. 그런데 이제 저소득층 청년이어야 돼요. 기준이 소득 6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천만 원 이하의 청년이면 금리 10bp 0.1% 우대받을 수 있고, 사회적 배려층은 이거죠. 한부모 가정이거나 장애인이시거나 다문화 다자녀 가구 이런 경우 해당돼요. 그래서 소득이 또 6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층이면서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자녀 가구 소득 기준은 7천만 원. 여기서 말하는 다자녀는 3자녀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3자녀 이상이면 소득 7천, 여긴 6천이지만 소득 7천만 원까지도 할인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0.4%. 이 부분이 가장 크네요. 그 다음 신혼가구, 결혼하고 7년 이내죠.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미분양 주택. 좀 특이하네요. 미분양 주택인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 부부라면 0.2%또 할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돼요. 기존의 보금자리론 주택 기준이 6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 안에 들어와야 이 추가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6억에서 9억 사이에 집을 산다면 이 금리 자체는, 이 우대 금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위에 있는 이 금리 그냥 그대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끼미는 0.1% 할인은 되겠죠. 그랬을 때 최대 할인 금리가 이렇게 이제 우대 금리를 다 적용 받았을 때 최대 할인 금리가 0.9%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주택 6억 이하를 매수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이하이면서 약정 기간을 10년짜리로 한다면 여기서 0.9% 할인이 들어가서 최저금리가 3.75가 나오겠죠. 참고로 여기서 하나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약정 40년 기준으로 특별히 그러니까 6억 이상 되는 집, 그러니까 9억 미만인데 6억은 넘는 집, 6억과 9억 사이의 집을 매수해서 약정을 또 심지어 40년짜리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일반형 이게 적용되니까 금리가 아낌이 0.1% 할인을 받더라도 최종 금리가 4.9%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3년 1월 현재 은행에서 금리가 싼 데가 4% 후반 정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DSR을 안 본다는 장점은 있지만 금리 측면에서는 6억하고 9억 사이에 집을 사는 사람한테는 매매잔금 대출로서는 이 반드시 특례보금자리는 가장 좋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시장의 그 금리가 약간 더 내려갈 분위기라서 그렇게 됐을 때 이 금리보다는 일반 주담대 금리가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한 얘기인데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를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시중은행에 대출 쓰고 있다가 이 특례보금자리로는 전환할 때 중도 상환 수수료 안 받는다, 내지 않는다. 이거는 기존의 안심전환 대출과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그런데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썼다가 내가 상환할 때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짧게 써야 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대출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청이 1월 30일이니까 준비 미리 하셨다가 1월 30일 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을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3월 달 정도에 받아야 되는 분들은 매우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순서가 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 처리 자체가 늦어져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만약에 이제 2월이나 3월 잔금 같은 분들은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주택담보대출도 되면 신청해놓고 특례보금자리론 또 신청해놓고 양쪽으로 신청해놓고 만약 특례보금자리론이 절차상의 어떤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 받았다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을 하면 되니까요. 중도상환수수료 없기 때문에 뭐 대환하는데 부담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잠깐만 일반 주담대 쓰면 되니까요. 그 특례보금자리론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로 직접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였습니다.